예,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판다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좀 제대로 사용하려면 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는 알아야 사용을 하니까 어느 정도 아는 그 정도의 내용, 도대체 판다스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판다스를 쓰려면 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좀 필요하죠.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엑셀 같은 데이터베이스다. 뭐 이 정도로 느낌은 그냥 그 정도로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각각 이제 써보면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판다스는 당연히 이렇게 가져와야 되고 판다스는 알리아스를 일반적으로 PD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노테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플롯이랑 플롯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고요. C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일단 나중에 또 혹시 제가 이게 필요하다는 싶은 시점이 있으면 그때 이제 다시 올릴 거고 지금은 이 판다스를 쓰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주피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요거 리스타트 커널 하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행시키고 이렇게 간단하게 PD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판다스는 데이터 프레임하고 시리즈 요 두 개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데이터 프레임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면 시리즈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자, 보시면 pd.데이터 프레임 해서 그냥 df 받아들이면 여기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보면 데이터스라고 해서 배열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배열을 집어넣죠. 그죠? 그러면 이게 쉐입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아마 이해되실 거죠? 제일 안쪽에 벡터는 몇 개인가요? 피처 벡터는 지금 두 개. 그죠? 두 개고 이거를 이런 게 두 다발이 있으니까 2,2 쉐입이 2,2 쉐입짜리죠. 예. 요 부분도 앞쪽에서 제가 다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넘파이 쪽 하면서 설명했으니까, 넘파이의 기본적으로 최소한 알아야, 넘파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은 제가 따로 만들었고, 영상 밑에도 다시 달아놓겠습니다. 링크를. 자, 그 다음에 컬럼 레이블이라 그래서 컬럼 이름들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얘 만들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컬럼은 요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얘야.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데이터가 지금 보면 후1의 바1, 후1의 바1, 후2의 바2 이렇게 하고 각각은 얘네들 컬럼은 컬럼 1, 컬럼 2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pd.데이터 프레임 똑같죠? pd.데이터 프레임, pd.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 딕셔너리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얘는 리스트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컬럼 1이라는 게 있고 그 컬럼 1의 데이터는 요거야. 컬럼 2라는 게 있고 컬럼 2의 데이터는 요거야 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드는 거를 봤고요. 실행했나요? 이렇게 실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df.column 1.toNumPy 요게 뭘까요? 요 안에 지금 컬럼 1에 있는 요 컬럼 있죠. 요 컬럼을 요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인터넷상에 보면 많이 나오는 노테이션은 이런 식일 겁니다. df하고 이렇게 배열 형식을 집어넣고 거기에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무슨 얘기냐면 요 컬럼을 얘기하면 요 컬럼을 얘기하는 거고 요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닷 노테이션 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컬럼 1을 있는 이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거를 전부 다 numPy로 바꿔서 줘라고 하면 이렇게 numPy 데이터 프레임도 numPy를 이용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래. 판다스도 numPy를 이용합니다. 뭐 어차피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고요. numPy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입은 df 컬럼 1의 타입을 한번 보자라고 하면 이게 시리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게 시리즈입니다. 이게 요 테이블이 데이터 프레임이고 데이터 프레임은 여러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DB나 이런 걸 할 때는 보통 어떤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은 여러 개의 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판다스는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테이블이 있고 그게 데이터 프레임을 얘기하고요. 테이블은 여러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기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df.column1 하면 이게 곧 뭐를 얘기하냐면 시리즈를 얘기합니다. 시리즈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df.column1.values에서 value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뭐 데이터 타입을 한번 찍어봤더니 numpy 타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 즉 판다스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먼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엑셀이나 CSV 파일을 로딩하는 겁니다. 로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랬을 때 pd.read CSV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피터의 사용법이기도 한데요. pd. 하신 다음에 탭을 누르시면 인텔리전스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pd 뒤에 쓸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read라고 적으면 여러 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테이블 형식으로 뭔가를 복사를 하셨으면 엑셀이나 이런 데서 복사를 하셨으면 복사된 클립보드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CSV, 엑셀 파일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군데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제이슨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 중에서 리드 CSV에서 리소시스 안에 데모.csv라고 해서 제가 리소시스 안에 데모.csv, 아이리스 CSV 이 두 개를 지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df를 찍어보면 그 안에 들어있던 게 지금 세 줄짜리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csv를 보면 요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CSV 안에. 그래서 요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왔고요. 가지고 왔는데 보니 여기에 이름 같은 것들에 여기 헛다운표도 들어가 있고 여기 NA, 널을 요렇게도 적고 요렇게도 적었잖아요. 요거를 좀 데이터를 좀 변형해서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요 뒤에 아규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쿼트 캐릭터는 뭐를 쓰느냐, 헛다운표를 쓰고 있어. 그 다음에 널 밸류는 뭘로 쓰느냐, NA가 non이라 그래서 not a number입니다.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널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판다스에서는 none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na.values 한 다음에 na와 빼기는 none이야. 그래서 요거 데이터 없는 거야 라고 해서 요렇게 한번 가지고 와봐 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여기 보시면 9.1에 헛다운표가 사라지고 가져왔죠. 그리고 난으로 가지고 왔고 요렇게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요 뒤에는 여러 가지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올 때 여러 가지들 것들을 사용해서 가져올 수 있고 요거는 실제 인터넷에서 그냥 도큐멘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이 정도 판다스가 어느 정도 기본만 되어 있으면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것들의 더 추가적인 기능들은 계속 설명할 거기 때문에요.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크 베이직 인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테이블 안에 넣고 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왜 이렇게 테이블 안에 집어넣느냐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iris csv라는 파일을 제가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헤더를 한번 보시면 이건 뭐냐면 아이리스라는 이게 분꽃인가 그래요. 분꽃이라는 분꽃의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 시펄스 랭스라는 게 있고 이게 좀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시펄이 있고 패럴이 있는데요. 시펄이 그 꽃이 있으면 꽃 받침대 있잖아요. 꽃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고 꽃이 이런 모양이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받침대처럼 이렇게 생겨져 있는 꽃들도 있잖아요. 그 받침대의 길이와 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etal length는 요게 이제 꽃을 얘기하면 꽃잎을 얘기합니다. 꽃잎. 그러니까 꽃이 있고 그 옆에 꽃잎이 있고 그 밑에 꽃 받침대가 있는 게 분꽃이 그렇게 생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sepal이라는 게 sepal length라는 거는 꽃 받침대의 이 길이 그리고 이 폭 그리고 petal length는 이 꽃이 있으면 그 잎에 이제 랭스랑 위스 얘네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시토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뒤쪽에 있는데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서요. 시토사가 있고 그 볼시칼라가 있고 버지니카 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데이터들을 쭉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머신러닝 도큐멘터리 보시면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인데 처음 들어가는 입문자들을 용으로 이렇게 얘네들을 학습을 쫙 시킨 다음에 내가 시펄 랭스, 시펄 위스, 그 다음에 패럴 랭스, 패럴 위스를 주면 이거는 세토사야, 이거는 볼시칼라야,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지를 맞추라는 겁니다. 맞추는 그런 머신러닝을 만들 때 많이 쓰는 데이터인데요. 일단 나중에 학습할 때도 이 펜다스를 이용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어쨌든 그런 식의 데이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DB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인덱스 있잖아요. 인덱스가 요 앞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게 어떤 놈을 인덱스로 잡지 않는 이상은 자동으로 시퀀셜한 인티저 값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연수로 1, 2, 3, 4라고 적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 제가 numPy 할 때도 얘기했지만 트랜스포즈라고 있죠.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먼저 얘를 한번 볼게요. df.describe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describe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네들 보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세로로 보는 것보다 요게 요쪽에 오고 요 데이터가 오른쪽에 오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돌려서 가로로 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게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numPy 할 때랑 똑같이 트랜스포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포즈. 그래서 .t 하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포즈 시키면 simple 랭스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보면 제일 작은 길이가 작은 거는 4.3 이게 센티미터겠죠? 센티미터인가? 밀리미터? 센티미터겠죠? 4.3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떤 단위로 되어 있는지는 어쨌든 4.3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7.9 정도 되고 그러면 하위로부터 25%까지 왔을 때의 그 제일 높은 25% 지점에 있는 놈은 5.1cm 정도 되는 게 한 25% 정도, 한 절반 정도 되는 위치, 5.8, 5.8cm 정도의 길이를 가지는 게 평균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75% 정도 되는 게 6.4cm 정도, 그죠? 이 정도다라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평균은 5.8cm 정도 되고 카운트는 총 15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표준 편차죠. 스탠다드 디베이션인데 이게 82 정도의 이 편차를 보인다라는 뭐 0.82 정도의 편차를 보인다.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뭐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인 거고 이거는 통계 쪽은 나중에 또 한번 수학 쪽에다 제가 필요할 때 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표준 편차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escribe 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판다스의 플롯을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플롯을 이렇게 하면 뭐를 이용하느냐 하면 판다스가 요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판다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만 쭉 가져오고요. 여기서 보시면 describe 할 때 이 스트링열들은 뭔가 describe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빠지고 어떤 숫자 데이터일 경우 숫자 데이터들은 describe를 할 수 있습니다. 얘도 플롯을 df한테 플롯해라고 하면 얘를 자동으로 플롯할 방법은 없잖아요. 사람이 저거를 어떤 개념적인 의미를 주어서 숫자를 준다든지 해야지 플롯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 숫자일 경우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플롯을 그려주게 됩니다. 뭐 보시면 시펑스 랭스는 데이터가 이렇게 쭉 총 150개가 있잖아요. 150개의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이 정도이다가 빨간색이 지금 패널 위스죠. 그러면 꽃잎의 위스죠. 위스죠. 위스가 뭐 요 정도의 높인 놈들과 요 정도의 높인 놈들과 요 정도의 높인 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는 지금 뭔가요? 스리퍼 위스네, 그죠? 그럼 꽃 받침대의 위스는 이게 어떤 종류든지 이게 전체 150개의 데이터 중에 어떤 놈은 세토사 데이터고 어떤 놈은 브루시칼라 데이터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각 꽃 종류가 바뀌면서 얘네들은 많이 바뀌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가지고 스리퍼 위스 가지고 이 세 가지 꽃 종류를 이렇게 보면 그죠? 대충 보면 별로 이거는 구분할 방법이 잘 없겠는데 저것만 가지고는 이게 뭐 세토사인지 뭐 보르시칼라인지 베로니카인지 알 수 없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그래프만 한번 그려보더라도 그런 용도로 그래프를 바로 그려볼 수 있고요. 이런 게 데이터를 처음에 머신러닝으로 데이터를 학습하기 전에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어떤 식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같은 경우는 플롯을 그리는데 종류를 박스로 그려. 박스로 그리면 이게 꼭 주식의 월봉, 주봉 데이터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최저점, 고점 50%. 그러니까 이게 앞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25%, 50%, 75%라고 보시면 됩니다. 25%, 75%, 50%의 위치, 그리고 가장 적은 점과 가장 높은 점. 그래서 민값과 맥스값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주니까 이 사이에 얼마나 데이터의 편차가 있는지 이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박스형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C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C본을 이 경우에는 좀 더 좀 그래프가 이쁘게 나오고 또 좀 더 다양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맵플롯 라이브러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고요. 그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랩핑 시켜서 C본이라는 걸 만들고, C본은 기본적으로 알리아스를 일반적으로 SNS라고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NS로 페어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어 플롯 만들어라. 그리고 데이터는 DF, 여기 있는 데이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집어넣어줘도 동작을 합니다. C본도. 그래서 Hu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래서 variety를 기준으로, 마크는 동그라미, 렉탱글, 이게 D가 다이아몬드일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Q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걔네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variety가 여기에 오시면 여기에 이게 종류가, 꽃 종류가 뭐냐인 겁니다. 꽃 종류가 뭐냐를 기준으로. 그래서 세토사는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볼스칼라는 사각형, 그 다음에 볼지니카는 이렇게 다이아몬드의 녹색 형식으로 보여주면 얘를 가지고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살짝만 줄여볼게요. 일단 줄이면 너무 한 화면에 안 보여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중에서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얘 같은 경우 있죠. 얘는 보면 시퍼 위스랑 펠로 랭스 사이에는 이렇게 분류가 이렇게 되죠. 보시면 파란색이랑 주황색이랑 녹색이랑 뭔가 좀 많이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얘네들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와 요 데이터 두 개 가지고 이 꽃 세 개를 좀 구분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중간에 막 생뚱맞게 이 녹색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플 랭스랑 패럴 위스가 서로 좀 교차되는 부분이 있네. 그럼 이 두 데이터 가지고는 좀 이렇게 구분해내는데 쉽지 않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죠. 그리고 시플 위스랑 시플 위스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분포를, 이렇게 둘 다 똑같은 데이터니까 가로 세로 똑같은 데이터 할 때는 이렇게 정규 분포처럼 분포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즉 Q 값을 가지고 variety 값을 기준으로 해서 variety가 A, B, C가 있으면 A는 각각 데이터를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그럼 데이터를 가져와서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이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냥 베이직한 거, 가장 베이직한 거는 요 정도로 판다스가 동작을 하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 머신러닝을 할 때 그렇게 크지 않은 데이터, 작은 데이터일 경우, 왜냐면 얘는 메모리상이 다 올라가야 되니까요. 근데 얘도 메모리에 안 올라가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혹시 그런 게 나오면 할 텐데, 여기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올리면 데이터가 메모리에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올라가고 넘파이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빠릅니다. 속도가. 메모리상에 올라가서 동작하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분석할 수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좀 이렇게 조작하고, 테이블이라 그랬으니까 데이터베이스 비슷하다 그랬으니까 쿼리도 할 수 있고요, 조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